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최근 한 임대 위탁 관리 업체의 이중 계약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재현 변호사님이 오늘도 역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건 최근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임대 위탁 관리 업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말 그대로 업체가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관리를 위임받아 공실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매달 수익을 보장해주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최근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며 관련 업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거나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뭔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편리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이프아이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우현 씨, 혹시 지난 2019년에 발생했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알고 계신가요? 저 그 사건 그때 되게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도 역시 그 임대 위탁 관리 업체 관련된 사건이라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기억하시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집이야기가 임차인들과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인들과는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300억대를 편취했던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임차인 A씨 경우를 보면 업체와 임대인, 업체와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이 달랐는데요. 계약 내용이 달랐음은 물론 임차인에게 전달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씨가 업체에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는 추가 보증금을 요구한 후 정작 임대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가능했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A씨 처음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A씨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동결하려면 추가로 300만 원을 보증금을 더 요구했다 이렇게 안내했는데요. A씨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한치 의심도 없이 3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이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결국 보증금 3,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임대인 간의 건물관리 위임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재계약 없이 만기 일에 퇴실해달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업체에 임대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집주인이 월세를 더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답변만 이어갔습니다. 뭔가 중간에서 뭐 연락도 못하게 막고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약간 좀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결국 이 부분은 아직은 눈치를 못 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시세를 알아본 뒤 최근 시세로 올려드리면 승계하실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 60으로 승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미 이분 3,300만 원 아까 보증금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00만 원을 여기다 더 내면은 3,800만 원까지 달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A씨도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 관련해서 굉장히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설명 요구하니 그제서야 재계약 시 기존 보증금 돌려주고 500에 60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믿고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렸으나 업체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연락이 이제 드디어 두절이 됐으니까 이제 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확하게 나 속았다. 이거는 언제 또 어떻게 발견을 하셨던 걸까요? 예, 답답했던 A씨가 임대인 연락처를 직접 수소문해서 알게 되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이 납부했던 월세가 임대인에게는 몇 개월이나 전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계약한 금액과 임대인이 계약한 금액이 전혀 다른 금액이었다는 것 사실,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추가로 전달한 보증금은 임대인의 요청이 아니었고 심지어 임대인이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업체는 사업자 등록 시 자기 관령으로 등록해서 보증금을 직접 관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회복하지 못해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었군요. 근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자기 관리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위탁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하는 경우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자기관리형의 경우 쉽게 말하자면 전대를 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형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A씨의 경우를 본다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는 서류상으로는 자기관리형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의 등록 여부가 아닌 임대인과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상 위임 범위가 중요한데요. 현재 저희 로펌에서 확보한 건물관리 위임계약서 제6조를 보면 임대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업무, 시설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 보증금 및 월세 등의 업무를 수탁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의 경우 유권대리 혹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과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은 자기관리형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유효성 인정된다 한다면 임차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유무에 따라 무권대리 또는 전대차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업체가 폐업하거나 잠적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해 업체를 압박하여 재산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이제 좀 피해자라는 게 확실한 건데도 서로 이제 좀 목에 칼을 겨눌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비슷한 판례에서 또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소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의 내용과 특약상 사건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자기관리형인지 위탁관리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계약 사항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이 사건은 둘 다 좀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분들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현재 위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오피스텔의 위탁 관리를 해왔던 만큼 전국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계약서의 내용 및 특약 사항에 따라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이 정말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 저희가 자세하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대 위탁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